좋습니다. 어쨌든 뭐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 자신감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세계 대학 입시문제. 케임브리지 대학. 아이고 또 세계 대학으로 가셨구나. 저보단 면접이 낫지 않나, 대입보단. 일단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영국의 명문이죠? 제가 영국에서 왔죠. 아, 그러네. 영국이요. 그렇죠. 영국에는 옥스브리지라고 케임브리지 플러스 옥스포드가 있죠. 양대 명문. 어디 나왔죠? 저요? 네. 전 고등학교 영국에서 고등학교. 저희 형이 옥스포드를 나왔습니다. 아, 정말. 옥스포드 수학과를 나왔죠. 친형이요? 친형. 졸업하셨어요? 졸업해서 카이스트 금융공학과 갔어요. 친형이? 천재예요, 제가. 비교 많이 됐었어요. 친형이에요? 많이 됐기 때문에 연기를 시작했죠. 재빨리. 머리가 좋은 집안이네. 그러니까. 그죠? 네. 예. 가진 걸 좋게 태어났는데.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일단 잠깐 케임브리지 대학 잠깐 얘기를 하면요. 네.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이제 뉴턴, 아이작 뉴턴. 네. 그리고 찰스 다윈, 스티븐 호킹. 아니 근데 그 시카고대는 어때요? 그 이렇게 입시 문제가 좀 참신해요?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카고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들을 만드는데 문제를? 그래서 근데 되게 주상적인 게 많아요. 추상적인 거? 네. 이를테면 뭐 한국말로 설명할지 모르는데 string theory라고 촉근 이론. 접근 이론? 촉근 이론. 촉근? 그래서 이론. 그냥 촉근 이론을 논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그냥 왜? 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미리 준비할래 준비할 수 어렵죠. 뇌생남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임브리지 대학 입시 문제, 영국의 명문 대학교는 어떤 입시 문제를 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뭐야? 아유.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아예 답이 생각 안 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알 거 아니에요? 뭐 엄청 옛날에 읽었으니까. 내용은 알죠? 내용은 알죠.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제가 중학교 때 되게 필수로 읽어야 되는 소설. 읽어야 되는 그러네. 국어책에 써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뭐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어항 있는 데서 뭐 사랑에 빠지고 뭐 그 창문에서 고백하고 요즘 친구들은 어항만 떠올리겠죠. 그쵸. 그런데 원래 로미오가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무도회에서 줄리엣을 만나면서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원수의 딸 그리고 원수의 아들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 거죠. 네. 사실 이 둘이 사랑을 하고 둘 다 죽기까지 5일 걸렸어요. 일요일 날 만나서 아마 주중에 죽었을 거예요. 일요일 날 만나서? 주말 안 끼고 죽은 거죠? 주말 일요일 날 만나서 월요일 날 결혼했고 월요일 날 그 두 집안에서 한 명씩 죽었고 로미오가 한 명을 죽였죠. 그래서 도망을 가고 줄리엣이 무슨 약 먹었잖아요. 몇 시간 잠자느냐 그걸 먹고 일어나기 전에 로미오가 오면서 얘 죽었네? 얘 죽었네 하고 음독자살하고 줄리엣이 일어나서 해서 칼로 죽고 엔드. 그게 5일 걸렸다는 거죠. 충동적이네요. 충동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원래 얘기로 들어보면은 진짜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맞아요. 자고 있는 여자를 보고 죽었는 줄 알고 자기 목숨을 최소한 이건 해봤어야 된다 이거죠? 되게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줄리! 이렇게 그렇지. 맥도 좀 제가 잡아보고 근데 뛰어. 자, 오늘 전문적인 말씀을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꼭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학부모님도 꼭 아셔야 될 거는 그 요새 세계 명문대학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데 그 가장 큰 의도 중에 하나가 일단은 캠브리지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건 기본이 돼서 와요. 디테일하게는 거의 수석 졸업자, 그 다음에 전 과목도 거기 레벨에 있는데 가장 높은 이제 A레벨 받은 그런 경우에도 20% 정도밖에 합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데 그러니까 교수들도 고민인 게 어차피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 이상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데 이 이상의 능력이 뭐냐면 응용력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로미오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 중에 요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논리 전개를 봤을 때 전 충동적으로 봅니다. 요걸 체크하거나 두 번째는 특히 캠브리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캠브리지는 대학 와서 학생이 자기가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해서 결국은 자기만의 연구 분야, 논문까지 만드는 걸 되게 중요시하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이거예요. 저기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로미오가 충동적인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없다. 그래서 대학에 오면 뭐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의 어떤 세계 역사학적 시대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해서 연구를 붙이면 충동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게 캠브리지 교수 채점표에 충동적일 경우 몇 점, 비충동적 이게 없어요. 그냥 그 과정, 그 충동적인가 비충동적까지 오기까지 과정을 사실은 보는 거고 제가 이 캠브리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몇 분한테 이쪽 정보를 가지고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충동적이다 비충동적이다 이런 문제의 경우 대답을 아예 안 하고 방금 전처럼 열려있다.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고득점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한국 학생들한테는 아마 질문을 받는 즉시 머릿속에 그거부터 들 거예요. 일단 충동적이라고 하자. 답은 있을 테니까. 아니 첫눈에 이렇게 반한 적들이 다 있으시죠? 타일러도 그런 적 있어요? 첫눈에 네? fall in love? 사실 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닌 여자랑 이제 사귄 적이 진짜? 네. 그래서 영국 여자? 아니요. 시카고 미국인인데 시카고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그때 결국에 이제 한번 영국에 놀러 갔고요. 그래서 네. 그거 되게 중동적인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독립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알베를 통해서 벌고 있는 돈을 가지고 네. 그 여자를 따라가려고 막 뉴욕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영국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막 중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고 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현무 씨는 처음 심쿵하신 적? 저는 약간 좀 늦게 왔는데 대학 때 이제 첫 교제를 했는데 여자친구랑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하다가 나는 뭐 남편이 집에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집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어떻게 해줘? 집이 한두 푼이니?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어요. 나는 집을 못 해줘서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못 하겠구나. 우리는 연애로 끝나겠구나. 근데 그렇게 운 것도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울음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순수해요. 나이가 성인이 다 돼가지고 20살이 넘어가지고 집을 못 해준다 그러면서 거의 밤새 울었어. 밤새. 그러니까 진짜 순수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진짜 순수했다. 엄마 아빠 너무 싫고 밉고 옆집에 누구네 엄마 아빠는 벌써 뭐 집을 뭐 해서 뭐 전세를 껴가지고 아들 뭐 해준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운 거야. 너무 귀여우시네요. 그죠? 되게 순수했죠. 네네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자, 이번 인터뷰는 2인 1조 인터뷰로 갈 겁니다. 2인 1조는 여러분들이 짝을 한번 적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석 씨랑 제가 짝을 크로스 지으면은 둘 다 불합격입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충동적인가요? 일단 그거부터. 난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충동적이에요. 저도 충동적. 비충동. 전 비충동이야. 같이 갈까요 그럼? 비충동 우리끼리 이렇게 셋이. 지석, 석진 어때요? 오케이. 해볼게요. 네. 하고 둘이 제가 타일러랑 할게요. 네. 타일러 그리고 인도 알아서 수학과끼리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 1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말고 막히면 뭐. 그냥 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충동적이지 않다고 나이가 어리다는 거. 그 나이 숫자로 때는 조금 원전 숫자로 간다기보다는 그 나이 때는 왜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는 사람을 보고 그걸 했다라는 그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믿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다 계획이었다고 생각해요. 참신하다.
중딩 고딩 둘이 만난 경우에 14살, 중2랑 16살. 고1이 만난 거잖아요. 만난 다음날 결혼을 첫날 밤도 치렀고 살인. 근데 난 지금 30살 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동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전 정리했어요. 아 진짜? 네. 자, 답변들 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아무것도 안 쓰시고 깔끔하게 머릿속에 이제 논리가 얘기를 두 분이 다 나눠보셨어요? 간단하게.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약간 불합격이 보이거든요. 왜죠? 너무 뻔해요. 로미오는 충동적이다. 너무나 뻔하게 뻔한 보이네.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뻔하게 가겠다. 뻔하게 그럼 나가게 됩니다. 면접장. 그러면 우리 두 동갑내기 친구 한번 나갈까요? 저희는 충동적이다. 네, 충동적입니다. 네, 하석진 씨부터. 자, 하석진 학생.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 심청전은 심청이 효년이다. 효년 이렇습니다라는 얘기한 것처럼 로미오는 충동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의 비극적인 마무리를 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을 죽음으로써 마감하는, 자살로서 마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못 찾았다는 것에서 당연히 충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네. 만약 로미오의 역할이 배역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연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내가 로미오의 자리에 있었다면 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로미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계속, 그 이유를, 로미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저는 줄리엣이라는 배우한테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석진 씨 대답이 처음에는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뒷부분에서 이제 그 대답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캠브리지에 와서 이 로미오라는 역할을 맡아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지금 확실히 나는 내신념적으로 아니라고 보지만 충동적이라고 보지만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플러스가 많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대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지석 학생에게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질문에 앞서서 로미오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살인, 그리고 유배도 갔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자살까지, 이 모든 것이 5일 동안 이뤄진 것들이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팩트만 봤을 때도 로미오의 행동은 충동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계획되고 계산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이라면 시작부터 늘 사랑은 충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지석 씨는 논리가 너무 없어요. 팩트를 잔뜩 나열해가지고 뭔가 저 친구가 많이 아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쫙 늘어놨는데 그럼 너 생각은 뭐냐 라고 하면 그냥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제 인문학적 베이스 때문에 이제 많이 아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는 건 별로 대답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장원 학생에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미오는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살을 한다는 거는 그 뒤에 후회할 기회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미오가 충동적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로미오가 잘못했는가 라고 물어봐도 저는 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일주일만에 막 학원 다녔어요? 지난주에 너무 달라졌어. 호텔 터졌어. 일단 썸을 안 하잖아. 아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얼굴색도 안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아, 준비 많이 했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랑에 어떻게 빠지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언제 빠질지 모르니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키. 네. 소름 끼쳤어요.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가장 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살만큼은 잘못이고 충동에 의한 잘못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서적을 근거로 두셨는데요. 혹시나 자살과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만약에 익히게 되셨다면, 배우게 되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신념 또는 그 이론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살이 안 좋은 것이고 사랑은 갑자기 빠져드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신념이지 않습니까? 논문이나 뭐 그런 그 학문이라는 거는 현상에 대한 것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믿는 바와 제가 아는 바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일러 씨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충동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행동을 말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충동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적이라고 봐요. 근데 저도 사실 사랑하면서 좀 충동적인 행동들 취한 적이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를 갑자기 예매해서 해외로 나간 적이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행동 때문에 제가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타일러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걸 추구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제가 보기 약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성급한 일반화를 지적을 하셨는데 자신의 하나의 일탈 경험을 가지고도 그걸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 모순들을 좀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같이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약간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좀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고요. 이원석 전현무조로 넘어가서 먼저 이원석 학생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17살이랑 14살짜리 14살이라면 죄송해요. 네. 14살이 된 분들이 누구를 보고서 뿅 가갖고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이 순간적으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이거 다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짜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배가 얼마나 꾸덕꾸덕하는데. 그러니까 숨소리도 날 거고요. 마지막 전현무 학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미오는 충동적인가?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를 보려고 택시를 타고 달려갑니다.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과연 충동적인가? 전 충동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충동적이라면 로미오가 줄리엣한테 빠졌다가 그 다음 날은 클레오한테 빠졌다가 그 다음 날은 브리트니 스피어스한테 빠졌다가 이게 충동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게 충동이라고 보는 것이지 아무리 철없어 보이고 우발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목적지는 줄리엣에게 가 있었거든요. 이건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었다. 와, 좋습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참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네, 면접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세계 명문대학들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느냐 그 평가 기준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거의 6분 동시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제 가치관으로는 제 신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신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대학생에게 맞지 않죠. 대학은 개성을 추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좀 베이스로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뭐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기존의 지식을 베이스로 논리를 전개할 것, 두 번째는 대학 와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과제 설정의 답을 보여줄 것. 이러면 사실은 명문대 들어가기엔 더 좋습니다. 좋은 팁이다 이거. 뭐 아쉬워하진 마시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합격시킬 순 없고 추가 합격. 추가 합격, 캠브리지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예비원 2번. 2명이 저 등록을 안 했대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교수들끼리 협의해서 정원 미달로 그냥 클리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싫어요? 만장일치로 한 분이 딱 나왔어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래도 만장일치로 한 분이 딱 나왔어요. 한 분. 이장원 씨. 아까 수학 문제도 맞추고 오늘 이장원의 날이네. 그러게요. 어떤 이유에서죠?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지식을 베이스로 설명을 하시려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학문적 발전의 여지가 없다는 면에서 왠지 저 학생을 뽑아놓으면 대학 와서는 이미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과제를 설정 안 하고 어차피 죽음에 대해서는 결론 섰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결론 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연구는 안 하겠습니다. 약간 이럴 것 같아서 자기 논리가 이제 완성돼 있는 사람. 네네네네. 그게 사실은 한국의 명문대생들의 좀 단점이기도 해요. 나는 이미 완성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세계 명문대학에서는 그런 걸 좀 덜 보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지만 여기 중에서 만장일치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캠브리지. 캠브리지를 갔어. 세상에. 캠브리지를 갔어.